안녕하세요. 내 아이 영어 교육을 가이드해드리는 효림파파입니다. 제가 인터넷을 떠다니다가 어떤 글의 댓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댓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표 영어는 돈 때문에 하는 거야. 싸잖아.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하는 거다 라는 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내 아이 영어 환경을 조성해 줄 때 과연 마냥 저렴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영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지, 혹은 또 다른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가정에서 내 아이 영어 환경을 조성해 주는데 싸기 때문에 가정에서 영어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좀 오산입니다. 가정에서 내 아이 영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비용은 가정마다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향성은 존재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은 가정에서 부모의 주도하에 영어 환경을 조성했을 때 아주 큰 장점 및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비용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정에서 내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주는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어 습득에 필요한 양을 아주 손쉽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려면은 많은 양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영어를 제대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습득에 필요한 그 양을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임계량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영어를 들을 수 있고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그 최소량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린이집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학교 학원에 보낸다고 가정해볼까요? 그 네 기관들의 공통점은 바로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이런 기관에 보내게 되면은 그 기간마다 정해놓은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만 영어를 노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의 영어를 노출해주게 되면은 이 시간 부분에 있어서 매우 자유로워집니다. 아이가 원할 때 혹은 부모가 원할 때 아이의 컨디션이 괜찮고 그럴 때 마음껏 노출해줄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대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아이가 영어를 하기 싫어하거나 그럴 때는 영어를 잠시 뒤로 물려두거나 조금 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부분에서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아이가 하원을 하거나 하교를 한 뒤에 아이가 원하는 영상을 적당량 볼 수 있고요. 아이가 원하는 만큼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아주 많이 읽을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조금 적게 읽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유동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그 영어 습득에 필요한 양을 마음껏 채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입니다. 외부에서 시간을 통제하는 그 어떤 요인도 없다는 것이죠. 영어라는 언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 양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손쉽게 채우려면 아이가 영어라는 언어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아이와 부모가 원할 때 접근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장점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면 좋은 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아이의 기호나 관심사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 딱 맞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교나 학원 그리고 타 기관에 가면 교사나 강사 한 명대 다수의 학생이 수업을 하기 마련입니다. 1대1로 해주는 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곳은 영어 습득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확보하려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므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수자 한 명대 여러 명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 보이는 혹은 보이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학생들끼리 영어 실력이 모두 다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딱 맞는 최적의 난이도로 학습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섞여 있거나 혹은 동성끼리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어떤 아이는 공룡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탈 것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기호가 맞지 않으면 아이는 뭔가 관심을 조금 덜 가지게 되거나 집중력을 잃는다는 그런 현상을 충분히 빚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이든 기관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되면 분명히
기호나 난이도 측면에서 무언가 내 아이와 덜 맞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위해서 영어 노출 환경을 부모와 아이가 함께 조성해 나간다면 아이의 기호와 난이도에 딱 맞는 자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할 때는 아이의 기호나 난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의 시행착오는 거쳐야 되겠죠. 이런 책도 읽어보고요. 저런 영상도 보여줘 보고요. 조금 더 어려운 영상, 조금 더 쉬운 영상 이렇게 보여주다 보면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 아이가 잘 보는 것, 아이에게 딱 맞는 기호와 난이도의 영상과 자료를 서서히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난이도나 아이의 관심사, 기호를 찾고 나면 그 이후로는 아주 자료 선택에 있어서 용이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 아이를 위해서 나만의 그리고 내 아이만의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커리큘럼 혹은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그런 영어 노출 환경이 아니라 정말 내 아이만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고유의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최적의 영어 노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 부모와 아이가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가는 세 번째 장점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장점이 가장 큰 장점 혹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정에서 아이에게 영상을 보여주고 부모가 부모의 목소리로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은 단순히 영어를 습득하는 것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죠.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저를 보셨으면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말이 좀 많은 편입니다. 입이 도무지 쉬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리 제가 말이 많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아이에게 보여줄 영상이라든가 아이에게 읽어줄 책이 없었더라면 아이와 함께 즐길 거리가 대폭 줄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최근 5년 동안 생각보다 지금보다는 더 무료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에 보면 보드게임도 있고요.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놀이들도 있지만 아마 그런 것들도 한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도 아이에게 보여줄 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영상을 보면서 깔깔 웃기도 하고요. 아이에게 읽어줄 책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면서 많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영상이나 책에 나왔던 어떤 소재나 내용들을 다른 책이나 혹은 인터넷상에서 찾아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실제로 어떤 것을 실천해 보기도 하고 참 재밌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부모가 아이에게 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는 정서적인 안정이라든가 부모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유대를 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눈 단 하나밖에 없는 아주 즐거운 추억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단순히 추억거리냐? 당연히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영어는 이미 쑥 들어와 있습니다. 아이도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는 이미 귀가 트여 있고요. 어느새 준비가 되면은 말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영어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추억도 만들고 영어는 저절로 따라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비용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가정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시다 보면은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가정마다 그 비용의 발생 정도, 그 비용의 크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줄 재미있는 그리고 양질의 영상을 찾다 보니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라든가 다른 DVD 종류를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읽어줄 영어 그림책을 찾다 보면은 또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죠. 가정마다 이런 종류나 양에 따라서 비용은 많이 차이가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영어 어학원, 소위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학원에 비해서는 가정에서 영어를 노출해 주는 것이 조금은 저렴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에서 아이의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주는 아주 큰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비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용을 그 장점에 넣자면은 주된 이유라기보다는 저 뒤에 꼬리에 있는 그런 작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싸서 무조건 가정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한다. 아닙니다. 이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영어 노출 환경을 가정에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매일 아이에게 재밌는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설레고 재밌는 일인지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영어 습득 관점에서 보나 아이의 정서적인 측면에서 보나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나 가정에서 아이에게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참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정에서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해 주다 보면은 당연히 시행착오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가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아이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고 조금 더 아이에 맞는 영어 노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조금 더 가깝고 풍부한 애정과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득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들은 제 인스타라든가 유튜브에서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가정에서 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은 요렇게 합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들 공유해보면은 서로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우리 집 영어 이야기를 짧게 남겨주시면 저와 독자님들의 아주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효린파파였습니다.